안녕하세요. 시대인재 과학논술 김민준 선생입니다. 오늘은 연세대 논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연세대 논술을 어떻게 이제 대비하나, 뭐가 바뀌었나 알아봤는데요. 이제 제가 8월 달에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정말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연세대가 지금 과학 논술을 보기로 했는데 제목이 과학 서논술이죠. 즉 서술을 하면서 논리적인 글을 쓰는 것이 과학 서논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처음에 학생들의 고민은 1학년 때에서 이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1학년 때 공부하고 저는 수능이 선택이 다른 과목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저는 사회를 본다 등등 해가지고 통합과학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 통합과학을 공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어떤 요약을 했을 때 굉장히 빨리 기억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통합과학적 지식이라든지 통합과학의 정리보다는 논제를 푸는 능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한 결과 이게 단순히 내가 알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필요하다. 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사실 20점이지만 20점이 굉장히 많은 변별력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왜냐? 일단 첫 번째로는 제시문의 활용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즉 뭐냐면 지금 이게 내신과 다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고르는 거라든지 답을 낸다거나 뭔가 답을 쓰는 게 아니라요. 제시문을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와 과학적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게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제시문을 활용하고 그리고 개념을 선택하고 다른 말로는 키워드라고 하죠. 키워드를 선택하면서 걔를 가지고 중간에 논리적 과정을 써주는 거였어요. 근데 요 세 가지가 모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했거든요. 국어도 나름 잘하는데 저것들이 논리적으로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표현까지 되지 않는 거죠. 즉 답안지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제가 이제 분석해보고 또 N수생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과학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과학을 못해서가 아니라 제시문 분석과 풀이 과정을 잘 못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학을 내가 혼자서 백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논제를 가지고 풀어봐야 되는 거죠. 얘를 가지고 적용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소통이 되잖아요. 연세대가 지금 과학 서논술령을 도입한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바로 융복합적 인간입니다. 즉 뭐냐? 바뀌는 세대에 있어서 이 융복합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지만 이 바뀌는 시대에 뭔가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세상을 보는 눈과 걔를 적용하는 것, 해결하는 것, 해설하는 것, 즉시 내가 표현하는 것 이게 필요한데 정작 지금의 학생들은 문제는 잘 푸는데 그런 소통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닌 거죠. 뭐예요? 안 해본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특히 서술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얘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논술의 경우는 답안지를 보는데 본인이 쓴 기록을 가지고 채점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수업 시간에 본인이 쓴 걸 가지고 제가 채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제 채점하는 과정에서 내가 얘를 개념을 안 썼구나. 근거가 없구나. 그리고 인과관계 없구나. 특히 무엇보다 질문에 대답을 안 했구나. 이것을 본인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말로 하는 것보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논리적인 구조를 찾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쓴 걸 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답안의 해결 능력을 이제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념을 암기한다기보다 또는 공부를 복습한다기보다는 이 내가 제시문을 갖고 어떻게 풀었는가 그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념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일단 제가 수업을 할 때 개념부터 하질 않아요. 왜냐? 얘가 문제 푸는가 그 능력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풀어낸 다음에 개념을 같이 공부하고 복습하면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그걸 문제 속에서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가능한지까지
논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개념을 본다기보다는 논제를 통해서 개념을 복습하기 때문에 단순히 1학년 때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개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 시간에도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물리 부분, 화학 부분 따로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다 통틀어서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개념이 어떤 하나의 어떤 단편적인 개념이 아니라 전체가 융합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는 처음엔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근데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죠. 저희가 처음에 수업할 때 한 몇 명이 나가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뭐냐면 딱 보는 순간 나 이거 못해. 연세대 안 봐. 이런 애들이고요. 나머지는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6주가 지난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답안지 작성력도 처음엔 150자 정도 쓰다가 지금 300자 쓰고 그다음 뭐 200자 정도 쓰다가 500자 쓰거든요. 어머님들께서 이제 500자가 뭐가 길어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문제를 풀면서 500자 쓴다는 거는 시간 내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저희가 다시 하기 때문에 개념 암기가 아니라 논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6주 동안에 저희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떤 키워드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지 저게 그 매주차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방금 보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어떻게 적용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거의 매주 통틀어서 복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골고루 들어가고요. 걔네들을 각각의 어떤 현상이나 최근의 이슈 또는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적용해서 사고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 과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런 어떤 지식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희가 수업을 하는데 지금 6주를 하거든요. 매주 저희가 하루에 3세트씩 논제를 연습합니다. 그래서 일단 두 세트는 자작을 풀게 되는데 자작의 경우는 자작 문항을 저희가 제가 출제를 하는데요. 만들 때 저희 연구실에서 같이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최근의 이슈예요. 즉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살아있는 과학을 공부하고 뭔가 복합적 사고를 할 때는 지금 현재의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의 지식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작 문제는 거의 대부분 시사 문제, 오늘 뉴스, 그다음 최근 뉴스, 이슈 이런 걸 가지고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교과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게 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해서 본인이 쓸 수 있는지까지 하고, 특히 무엇보다 이 문제를 왜 푸는지,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기출을 본다는 것들이 기출을 봐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석해서 얘를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라고 어떤 지식을 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출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 문제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출과 이렇게 적용이 돼, 이렇게 연결이 돼 해가지고는 이 자작 문제가 가지는 어떤 의미, 그리고 어떻게 출제가 더 가능한지 그거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작 문항은 무엇보다 새로운 이슈를 계속 접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연세대에서 그날 10월 10일 날 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슈가 될 수가 있잖아요. 항상 새로운 걸 접하는 어떤 그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작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리고 기출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마지막 세트는 항상 기출을 넣어주는데, 근데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연세대나 고려대가 다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통합을 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 통합이란 게 개념의 통합보다는 제시문을 굉장히 어렵게 계산을 시킨다거나 문제를 푸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막 열심히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전공을 한다거나 N수생들은 막 난이도가 높은 게 최고인 줄 알고 걔를 막 외우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즉 기출은 어떤 그 학교의 선호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단어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지 그 기출을 풀었다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을 보는 목적이 다릅니다. 제가 보는 목적은 다르고 얘가 이렇게 출제가 될 것이다라는 걸 제시해 주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저희가 기출 푸는 것은 기출을 풀어서 실력을 늘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기출을 풀어서 이렇게 적용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 요거를 보는 거라서 실제 목표가 다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은 그래서 그걸 다 쓴 다음에 저희가 시간 내에 바로 걷어버려요.
왜냐하면 수업 중에 제가 이제 하게 되면 아직 못 쓴 학생들은 뭔가 계속 더 쓰고 뭔가 답을 완성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막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싹 걷는데 그리고 나서 뭐 하냐? 제가 첨삭을 해요. 제가 이제 주중에 첨삭을 해가지고 본인에게 주는데요. 정말 다 읽어요. 다 읽어가지고 아 얘는 뭐가 부족하고 얘는 뭐가 부족하고 즉 뭐냐면 답이 있어요. 답을 다 썼는데 어떤 학생은 그 답을 구해놓고 결과적으로 얘가 어떤 의미인지 이 질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까지 쓰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답만 딱 써놨어요. 또 어떤 학생은 답은 없는데 뭔가 이유가 명확해요. 그러면 학교에서 원하는 채점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정말 말이 잘 전달되는지까지 봐요. 왜냐? 제가 보면은 어떤 학생들은 답을 썼는데 그 300자가 글자 수잖아요. 300자를 다 한 문장으로 썼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고 제가 막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은 고민을 하실까요? 아마 교수님은 채점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감점을 하거나 빼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교수님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제 입장에서 우리가 사람이니까 은연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장의 전달력, 문장 구성력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첨삭을 제가 직접 해주고 직접 보고 얘가 뭐가 문제인지 하다못해 글씨에 얘가 뭐가 좀 더 글씨를 더 크게 쓰라든지 뭐 이응을 크게 쓰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지적을 해요. 왜냐? 읽혀야죠. 이 상대방이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채점하면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목표는 답안지예요. 얘가 뭐 이 학생이 지식을 많이 안다. 문제를 많이 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안지 작성을 명료하게 하고 끝까지 하고 그 글자 수만큼 하고 무엇보다 질문에 대답을 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도 끝까지 답안을 만들 수 있게 저희가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시문 보는지 그리고 이런 단어 쓰면 안 된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까지 제가 다 지적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첨삭 중에서 좀 이제 괜찮은 거라든지 학생들이 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다 익명으로 실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답안지 이제 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보면서 아 이런 거 좋구나, 이거 잘 썼다, 이건 좀 얘도 실수했다 이런 거를 같이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 아 나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도 이거 틀렸는데, 나도 모자란데 하면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다시 시도하고 도전하는 어떤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첨삭이 진짜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저희 수업 중에 쓰는 답안지들이 질문에 대답을 했는가 제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 결국 연세대도 질문을 보게 되면은 한 문제에서 문제를 그냥 한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보통 한 문제에 질문이 2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2개의 질문이 답이 있는가 이걸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채점해서 본인이 뭐가 취약한지까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주간 저희가 그렇게 수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6주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주에 이제 직전 파이널 들어가고 그리고 10월 10일에 연세대를 시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8월 하반기 수업은 그렇게 구성이 될 것이고요. 매일 3세트를 하게 되고 매주 첨삭을 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이제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저희가 8월 달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6주간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쭉 했을 때 학생들이 처음엔 글자 수도 안 나오고 그리고 작성도도 좀 떨어졌고 그리고 답안도 없었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80% 이상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좀 더 복습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제 예전 걸 다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통과를 거의 한 번 다 돌았고 이제 다시 하반기부터 시작될 때는 다시 한번 돌리면서 이제 그 나왔던 논제들 다시 요약을 하게 됩니다. 사실 3시간 동안 논제 3개를 풀고 개념까지 하는 건 굉장히 바쁘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압축해서 공부를 해야지만 사실은 짧은 시간 내에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연세대는 무엇보다 20%의 그 점수를 가졌지만요. 과학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고 이렇게 저희처럼 맹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치트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많이 써보질 못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접 써가지고 걷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뭐 군대에서도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그다음 지방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써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쓰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첨삭하고 같이 논제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연세대 계획도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